그러면은 지금 오늘 관객분들께 감독님부터 배우님들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망원의 연출을 맡았던 조영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의 여자의 이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의 남자 A 역할을 맡았던 장정주입니다. 네. 그 영화에서 사실 배우분들 맡으신 캐릭터들이 이름이 있거나 어떤 대사를 통해서 이름으로 누가 누구를 부르는 명명되는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자 A 뭐 이렇게 마지막에 스크롤에만 나오는데 그 커플이 두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두 명이고 한 명은 또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나오기 때문에 각자 어떤 여성과 어떤 남성이었는지 극 중에서 이제 오늘 관객분들은 보셨으니까 나는 도망가는 여자였다. 나는 그 앞선 여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남자 B 역할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 B 역할을 쫓아다니던 남성이었습니다. 네, 네. 가장 무서운 역할. 네. 빌런을 맡으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빌런과 함께하던 그 여자 A 역할을 맡았습니다. 좀 그 궁금하더라고요. 저 남성에게 저런 잔인함이 숨어 있는 거를 그녀는 몰랐던 걸까요? 네, 몰랐어가지고 알았으면 함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실제 커플이십니다. 어머나. 네, 제가 그런 키스씬 장면들이나 네. 이런 게 있어서 네. 커플인 배우분들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연기를 하실 수 있게. 네, 때마침 두 배우분이 서로 또 어쩐지 저는 이 두 분이 실제로 안 사귀었어도 정분이 나겠다 싶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남자친구이자 이제 어떤 함께 작업을 하신 배우였잖아요. 작업하시면서 이 친구에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무섭지 않으셨어요? 살짝 눈에 광기가 사실 영화에서 다른 캐릭터들의 표정은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여지는 씬이 별로 없는데 그 남자만 굉장히 우리가 클로즈업한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빛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물론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그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쓰고 하셔도 되고 근데 배우님들은 또 벗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뭐 잘생기고 예쁜 외모는 많이 보여지는 게 좋으니까 네. 일단 제가 망원을 보면서 마지막에 스크롤을 보니까 원한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원한이 따로 이렇게 있었던 것에서 이제 감독님이 작품을 발전시키신 건가요? 저 원화는 저희 이제 한예종 동기가 가지고 있었던 되게 러프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 이 얘기랑은 좀 다르고 그냥 집 안에서 자기 집 앞에 중랑천이 보이는데 그 중랑천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약간 이 시기에 좀 작품을 약간 자판기처럼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막 웹드라마나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그 영상에 대한 시선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구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훔쳐보는 폭력적인 이야기를 그 구조에 담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그 글을 나에게 주겠니? 라고 했더니 자기는 평생 안 쓸 글인 것 같다. 따로 뭐 계약서 같은 건 작성 안 하시고 뭐이 영화가 뭐 더 잘 되고 하면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서야 너 그거 내 이야기 아니니 이렇게 뭐 이렇게 소란이 일어날 일은 없는 걸까요? 없죠. 네. 네. 오늘도 사실 이제 오늘 시사를 하는 걸 얘기를 했더니 근데 지금 다른 작품을 하고 있어서 모두 지금 축하한다고 해주더라고요.
특판 와서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감독님이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본 어떤 영화들보다 좀 강력하게 이미지를 남기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 편 묶어본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어긋난 세계라는 주제 안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서 관조하는 시선이기 때문에 관객도 중간까지 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거리감을 두고 보다가 그 남자가 돌을 들 때부터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너무 무서워진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당연히 여기에서 장르적인 변화를 주시는 게 좀 의도하신 부분이겠지만 이런 관객에게 심리적인 그냥 멀리서 바라보다가 작품 쪽으로 확 끌어당기기 위해서 좀 연출적으로 시도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연출적으로도 있지만 그래서 이미 살인이라는 게 가장 폭력적인 이미지이고 지금까지는 그냥 야한 장면들, 뭐 키스를 하는 장면 이런 걸 그냥 관조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살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더 큰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심리적으로 이입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연출적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그 노이즈가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 근데 극장마다 좀 소리가 다르기는 한데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모기 소리랑 비슷한 주파수의 소리가 그때부터 계속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 사운드적으로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클로즈업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시점이 집 안에 있는 여자가 보는 카메라 시점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밖으로 내려와서 타이트들을 제가 잡았었던 거가 쫓기는 여자, 쫓기는 남자 그 감정적인 부분을 좀 더 보여주려고 그때는 그 로직을 깨고 촬영을 했던 것도 있고 네. 어쨌든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여자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게 되잖아요. 감독님은 이제 연출을 집 안에서 하실 때, 그리고 밖에서 이제 뛰어다니거나 어떤 주요 사건이 일어나는 배우들과의 또 그 장면에서 연출을 같이 하셨을 텐데 주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디렉션을 나누셨어요? 이게 저게 다른 날에 찍었고요. 전혀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집 안의 장면은 그냥 집 안에서 촬영을 했고 집 밖의 장면은 저희가 아시바라고 이렇게 뭘 세워놓고 공원에서 그 위에 카메라랑 감독님이 올라가셔서 촬영을 했고 저는 카메라 쪽에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 영화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감독님이 연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직접. 그렇죠. 네, 그 카메라 무빙이 연기 시점의 연기이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 옆에서 이제 계속 배우님들은 이제 무전으로 동선을 그 전에 저 장소에 가서 한 두세 번을 맞춰봤었어요. 달리는 동선을. 그래서 그 무전으로 이제 계속 연기해 주시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 핵심 장면은 공원에서 일어나지만 사실 촬영을 가까이서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정말 더 그 도망치는 여자의 그런 박진감이나 그런 자극적인 장면 같은 거를 충분히 가까이서 다른 영화거나 드라마였다면 그렇게 찍었을 텐데 이 영화는 멀리서 바라본다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렵거나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시기도 했을 거고. 일단은 현장에 저희가 카메라가 숨어 있으니까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이 아파트 단지 막 달리고 쫓아가시는데 택시기사님이 진짜 큰일이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동네 분들이 들어서 막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왜 그래? 왜 싸워? 막 이렇게 하세요. 아직 한국의 시민의식이 살아있네요. 근데 저게 롱테이크여서 놀이터부터 계속 뛰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끊기면 다시 뛰는 거예요, 놀이터부터. 그 촬영을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런 좀 우습게 죄송스러운 상황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런 촬영을 할 때 현장 통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굳이 현장 통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사실 카메라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워낙에 카메라를 여기저기서 많이 찍으니까 뭐 작은 카메라만 들고 다녀도 또 유튜브 찍나 보다 하는데 이 영화는 카메라가 숨어 있으니까
그 카메라 밖에 시민들이 진짜 촬영인지 모르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워낙 넓은 공간에서 찍으니까 통제를 한다 해도 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저기서 좀 이게 중단되는 일들이 좀 저도 보면서 그 아파트 장면이 정말 찍기 어려웠겠다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집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게. 근데 그거를 사실 찍으면서 멀리서 촬영을 했지만 사실 이 아파트 안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고 놀랄 수도 있겠다. 사전에 그 라인에 전부 음료수를 저희 PD님이 돌리고 네, 문을 좀 두드리겠다. 저희가 최대한 짧게 찍고 나갈게요 해서 그 층에 이제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저게 코로나 시기에 촬영을 했었던지라 조금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냥 좀 바로 드는 생각이 뭐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벌새에서 그 소녀가 엄마를 막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서 엄마 엄마 계속 부르는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 엄마들이 다 우리 딸이 날 부르느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다급하게 다 나와봤다라는 에피소드를 김보라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라는 게 정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누군가가 막 미친 듯이 도망가고 누군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면은 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진짜 시민의식 있다면 나와볼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다쳤어? 어쩌다 다쳤어?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카메라 저기 위에 있다고 보여주고 약간 몰래카메라 찍듯이. 네. 네.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영화 제목을 정하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나요? 이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생각하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관객분이 주셨습니다. 영화 제목을 사실 제가 이제 배급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도 바꾸려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메시지가 숨어 있다 보니 좀 더 드러나 보일 수 있는 폭력의 되물림, 폭력이 돌아온다, 뭐 약간 그런 걸 아예 담아줘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근데 굉장히 그냥 객관적인 거잖아요. 망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일단은 뭐 영화가 전형적인 내러티브 영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망원이라고 이 상황, 저 행위를 그냥 제목으로 두자고 했던 것 같네요. 네. 뭐 포스터에 그 알콩달콩 연애하는 두 커플 사진만 넣으면 망원동에서 연애하는 얘기로 오해하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들어왔는데 살인이 바로 일어나고 장정주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네. 감독님께서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 인물이 갑자기 변화를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굉장히 네. 우리 주변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연애하는 20대 남성 커플 중에 한 명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돌을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단순한 괴물처럼 그려지지 않고 좀 저는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급발진하는 그런 남자처럼 보여서 더 무섭기도 했거든요. 감독님이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배우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거기 부분에 이 변화되는 구간의 당위성을 좀 찾아가는 게 조금 이제 어려웠었고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좀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그 커플 간의 관계가 또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디렉션을 주셨을 때 이 관계가 진짜 트루러브가 아니라 이제 이 여성이 저를 조금 이제 만나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 다른 남성분 커플분과 있던 사건에서도 좀 이렇게 상처나 뭐 데미지를 받았는데 이제 이 여성도 이 부분이 창피하니까 저를 이제 외면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욱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정도로 조금 이해하고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대사가 사실 있거든요. 그 싸울 때 그 다음 이제 여자친구가 그거 하지
하지 말랬잖아. 쪽팔리게 막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영화상에는 지금 담기지 않은 그런 대사들이 좀 저희가 나름 전사를 짰었는데 네, 급발진이긴 하죠. 약간 근데 어떻게 왜 보면. 편집하셨나요? 그 대사는? 아, 대사를 편집한 게 아니라 들릴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입모양을 보면 그렇게 하죠. 완전히 집안의 여자의 시선만으로 관객이 따라가길 바라셨던 거예요. 네. 사실 감독 전작이 이제 20220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다른 집의 블루투스 아니 내 집의 블루투스에 누가 계속 그거를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힙합 노래가 계속 나오는 내 공간에 소음이 계속 침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소리가 주는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객은 그 소리가 옆집에서 나는 건지 알았다가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라는 일종의 좀 반전도 들어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에서 소리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좀 공포를 좀 쌓아가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운드를 넣어야겠다. 그리고 초반은 아예 사운드를 배제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영화를 오늘 같이 보기 전에 이제 작은 걸로 미리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봤는데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소리가 안 나오길래 뭐가 잘못됐나 그랬는데 진짜로 아예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첫 시커스에서는 아예 소리를 안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집 안에서 보는 장면이 그 카메라 장면이 먼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완전 다른 영상 같아 보였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안에 어떤 그림. 그래서 완전 뮤트된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그 공원의 소리가 들어와요. 오히려 이 여자가 있는 집 안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 이제 집안의 여자가 라운렌즈를 보는 장면 전까지는 이 영화가 그냥 일반적인 내러티브 영화가 아니니까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라는 의도를 좀 담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또 지금 업무하시면서 웹드라마가 뭐 그런 것들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다른 방식의 만들기였을 것 같아요. 사실 웹드라마나 기존의 대중적인 화법의 드라마들은 지나치게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먹여주잖아요. 뭐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클로즈업 해주고 자막 넣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좀 다른 방식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게 계속 있으셨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영화가 대사가 전혀 없는 이제 무언극이다 보니 대사나 말로 전달하는 거 말고 이미지와 소리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단편적인 의미도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감정적인 부분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가 중간에 도망가는 여자가 살려줘라고 하는 그 말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방 안에서 들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밖에서 들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소리를 중첩시켜 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그냥 우리가 항상 쉽게 외면하게 되는 타인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본 게 맞을까요? 되게 너무 정확하게 네. 무슨 제가 의도했던 부분을 봐주시는 네. 사전에 만나서 짠 것도 없는데 제가 잘 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소리가 대사라기보단 원래는 더 뭉개지게 해서 약간 그냥 사운드처럼 들리게 만들었다가 저희 사운드 디자이너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저 정도의 이퀄을 주는 게 가장 좀 소름 돋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가해자는 그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남성이지만 우리가 더 많이 자리하게 되는 것은 집안 여자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안전한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생기는 일들을 그냥 웃으면서 보게 되는 그리고 이 집안 여자가 좀 섬찟한 부분이 처음에 나타나는 폭력씬을 보면은 좀 웃잖아요.
네, 그런 집안 여자 캐릭터는 어떻게 구축이 된 캐릭터일까요? 그 집안에 있는 여자가 신고를 안 하고 카메라 렌즈를 더 망원으로 갈아 끼고 구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냥 일반적이지는 않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여자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면 멍 들어있는 게 딱 보여요. 그 여자를 그리고 집에 있던 아빠 같은 어떤 남성이 채가죠. 그게 너무 무서워요. 네, 네. 이 친구는 폭력을 항상 집에서 봤던 친구이니 이 폭력에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그냥 관조하는 또 다른 폭력을 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도 슛이라고 하고 총질도 슛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망원 렌즈를 약간 총처럼 집어넣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집 안에 있는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폭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래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은 것 같은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 질문 중에서 집안의 모습 중에 음식이 담겼던 듯한 접시가 나오는데 혹시 그것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이 그 비슷한 내용을 또 해주셨어요. 집에서 엿보던 인물의 주변 사물이 전부 금이 가고 깨져 있거나 여러 소음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인물도 결국 제3자 관찰자로 남는 게 아니라 그 폭력과 어긋남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느끼신 바를 써주셨는데, 그 보면은 의자도 망가져 있고 그 그릇도 뭐 케첩 같은 게 말라져 있는데 깨져 있어요. 이렇게 집안의 사물들이 다 이렇게 금이 가고 깨져 있는 어떤 그렇게 그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들 너무 잘 봐주시는데요? 네. 네, 뭐 시네필들이 다 모여있어가지고 네. 폭력을 아무래도 행사하던 집 안의 사물들이 멀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집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 집이에요. 그냥 가족집, 맞아요. 뭐 네. 가난하고 문제 있어 보이는 뒤에 집이 보면 아니죠. 가운도 써 있어요. 네, 네. 그 당근마켓에서 저희가 산 건데 무슨 감독님이 그런 그냥 올드한 정말 평범한 가족들이 사는 집 안에 물건들이 근데 다 부서져 있는 것들로 제가 앞에 길게 인물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품들로 이제 이 주인공, 이 시점자가 적혀 있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화가 러닝타임이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단편치고도 또 짧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롱테이크 씬도 있고 중간중간에 공원 씬들도 있고 집안도 있고 공간들은 굉장히 나눠서 다양하게 촬영하셨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15분에서 20분은 만들 영화 만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7분에서 8분 사이로 굉장히 짧은 단편으로 끝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첫 편집 갑편을 했을 때는 한 14분 정도의 영상이 있었고, 사실 중간에 한 구간이 날아간 부분도 있는데 그냥 메시지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정말 딱 이 정도의 런타임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길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러한 관음과 이런 것들의 폭력을 담아내는데 이보다 더 길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러면 이렇게 짧게 집중이 몰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인 그 살인 장면도 촬영하실 때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할까? 그 돌로 내리치는 장면이요. 저는 사실 이제 카메라 감독님한테 카메라 감독님이 동선을 알고 있으면 카메라 감독님들은 먼저 앞서 가 있거든요. 어디로 갈지를 다 예측하고. 근데 자꾸 예측해서 이제 촬영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동선을 한번 바꾸고 안 알려드리고 어, 쫓아가 달라. 그래서 사람이 가장 눈이 보고 싶은 것들을 그럼 찍게 되잖아요. 그분은 처음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보면 돌을 내리치는 사람을 볼까, 놀라는 사람을 볼까, 뭐 맞고 있는 사람을 볼까, 이거는 되게 본능적인 거여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감독님이 모르게 막 바꿔가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본능적인 시선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쩐지 감독님이 거기서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보고 찍어야 싶고. 되나 이러면서. 네, 아, 그리고 이건 사전에 감독님하고 전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찍을 거 있고 이 배우는 이렇게 누워 있을 거고 이 정도 시선입니다라는 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드렸더니 너무 안정적으로 살인을 담아버리셔서 네. 아 이게 몰라야지 불안하게 이걸 놀라서 보는 사람의 카메라일 수 있어서 현장에서 좀 한 두세 번 테이크를 갖다가 제가 바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독립영화 경우에는 테이크를 너무 많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감독님이 원하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험이셨네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처음 촬영 감독님을 구할 때 저랑 작업을 좀 많이 해봤던 분, 그리고 연기를 해야 한다. 본인이 배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카메라의 시선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기도 한 영화이기 때문에 촬영 감독님이 그만큼 중요한 영화였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질문 혹시 더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난 너무 쓰기가 싫다, 나는 말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네,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배우님들도 영화 완성본을 오늘 처음 보신 건 아니시죠? 네네. 네, 근데 오늘 또 큰 스크린으로 이제 정말 한국의 중심, 이제 홍대 롯데시네마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저도 이제 큰 스크린으로는 오늘 좀 처음 접했는데 제가 봤었던 거랑 저는 이제 사운드적으로 조금 더 많이 그냥 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봤을 때랑은 조금 또 느낌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내 연기에 만족했다. 내 아니요, 연기 아니요. 너무 뛰어났다. 큰 스크린으로 봐도 아니요. 손 잡을 데가 없더라.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보면서 약간 염려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화가 그게 잘 드러날까, 거의 아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뉴스 보면은 갑자기 남성이 여성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냥 들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일로 죽였다고 하는 사건들이 요새 너무 많고 내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들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이 정말 아주 많은 뉴스들 중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공원에서 남성 A가 뭐 이러면서 있을 법한 사건이고, 그게 연기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제가 설명은 했지만 그게 저는 더 오히려 현실의 섬뜩함을 담고 있어서 무섭고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내가 부족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또 이렇게 또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럼 이은지 배우님도 오늘 보시고 어떠셨는지. 저도 작은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게 되니까 확실히 더 이렇게 빠져드는 몰입감이라든지 사운드적인 부분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새롭네요. 저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운드가 또 그 시선이라는 주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감독님이 어떤 쌓아가는 공포 같은 걸 사운드로 많이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영화관에서
뭐 이렇게 스피커가 잘 갖춰진 공간에서 보면 훨씬 더 그 재미가 배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다 제가 약간 의도했던 것들을 잘 뽑아내서 봐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헛짓을 한 건 아니었구나, 나름 고민했던 것들이 보여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앉아서 보니까 이제 막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약간 왜 저렇게 편집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보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분 질문 하나 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못 여쭤본 거여서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희 오늘 어긋난 세계 오렌지 필름 기획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여성이 멀리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까지 이제 카메라를 잡고 있는 여자의 시점으로 함께 관객들이 영화를 그냥 즐기면서 보고 있었잖아요. 살인이 나도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다가 저 여자가 카메라를 딱 정확하게 쳐다보는 게 저희를 보고 있는 거죠. 너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건조하면서 보고 있었지? 라는 그런 어느 시점의 의미도 있었고,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를 담았었는데 제일 큰 의도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메시지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질문과 그리고 감독님이 던지셨던 질문 그리고 관객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답변을 다 담고 있는 마지막 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표정과 그 원망과 약간 너도 어차피 똑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눈빛을 담고 우리가 이제 영화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영화고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채택해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많이 이렇게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관객분들도 오늘 사실 이렇게 좀 밝은 영화들은 아닌데 이렇게 함께 영화 봐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은 일요일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일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즐기시고 영화 오늘 본 거 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감독님과 배우님들 또 다른 영화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